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9월호 시사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9월이다 하면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로 보잖아요. 올해 여름은 그 여느 해보다 훨씬 더 많이 무더웠던 것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느라고 그것도 또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또 저녁 때 이후 지나면 조금씩은 불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선선한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한번 또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는 모든 일에 또 열심히 또 정진하는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9월호에는 8월 달까지 있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학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골라서 한번 올해 요번 이제 올해 9월 달에 시사상식 코도 한번 잘 채워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커버 스토리부터 봐야겠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단 묻지마 흉기난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커버 스토리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별로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 공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 괜히 또 서로 마음만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음은 안 좋지만 여기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지마 흉기난동을 좀 이제 커버 스토리로 좀 찝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불안해서 살기 어렵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지금까지 길거리 다닐 때 이 공포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컸죠, 남자보다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동들은 꼭 여성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지나가던 이제 남성도 타겟이 되고 해서, 이거는 뭐 이제 뭐 물리적인 힘이 강하고 안 강하고를 떠나서 진짜로 무슨 뭐 저 홉스라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는 것만 같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는, 그리고 이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사회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이제 활동 반경을 누릴 수 있고, 시간적 제약도 별로 받지 않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뭐 그 객관적 사실은 크게 변함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늑대들, 이 늑대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우리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좀 돌이켜 봐야 되고, 이참에 또 강하게 응징하자라는 주장도 당연히 나오지만, 우리가 뭐 그런 강하게 응징하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또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지난 7월부터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묻지마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뭐 일면식도 없는 이런 표현들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는 아무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향한 그냥 무차별적인 그 증오, 분노,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어떤 그 답답함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진짜 묻지마 식으로 다수 대중에게 표출하는 이런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상을 놓고 영국 BBC 방송이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도 그냥 묻지마 이렇게 썼다는 거죠. 묻지마. 영국은 이런 짓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예전에도 보면은 옥스퍼드 사전 같은 데에 뭐 등재됐다 뭐 이런 말들 보면 우리나라 말들도 꽤 많이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보면 재벌 같은 것도 그냥 재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을 일종의 어휘의 팽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나라만의,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도 그걸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진짜 심각하고 영국에선 이런 일이 없어서 영국에서 이렇게 묻지마라는 거를 우리말을 그대로 따다가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영국은 약간 그런 좀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한국에서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부르는 묻지마라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갖다 썼다는 것도 다소는 좀 충격적입니다. BBC는요, 한국의 폭력범죄 비율은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사회가 더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잖아요. 이 폭력범죄 비율이 지난 10년간을 통틀어서 최저를 기록했대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제가 언론 문제 얘기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어뷰징을 늘려서 구글 기반의 광고, 되게 너저분하게 광고 여기저기 막 뜨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또 그거를 X 지우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눌러서 그 사이트로 또 넘어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들이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좀 이렇게 노출이 잘 되고 싶으니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 마동석 나오는 주먹 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이런 거를 막 1000만 명씩 그냥 막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그거는 현실에서는 없을 뭐 정의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중 영화가 보통 관객 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추된 방식이 바로 이제 외설성, 폭력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저급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종의 내가 힘이 약하다면 공포심 같은 거를 통해서 짜릿함을 느끼거나 나를 대입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 소재로 삼게 마련이에요. 즉 언론사들도 어뷰징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소재를 뽑아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실제 통계로는 지금 폭력범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이것이 마치 숱하게 주변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가뜩이나 이제 그런 기사들만 맨날 이게 전면에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탓도 있죠. 그런 기사들을 패스하지 못하고 자꾸 눌러보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범죄 뉴스는 진짜 딸딸딸 외고 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불안감은 고조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묻지마 흉기 난동까지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내가 내 주변만 잘 관리하면 나는 그런 일 안 당하겠지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통계와 우리의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주민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조선족 동포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간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통계랑 일치하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통계랑 일치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통계치가 없거나 혹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해 보임직한 통계만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점들이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를 탁 찍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일반론이에요. 어느 사회나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이 이를테면은 사회 갈등을 조성해서 이 안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전략 전술을 쓰는 것은 굉장히 뭐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 특정 정파
뭐 어디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거는 다 써먹는 특히 이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권력욕도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욕망이잖아요. 그 권력욕을 둘러싸고는 진짜 애매비도 못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별의별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 선동도 난무해요. 사실은 뭐 국민들한테 거짓 선동한다고 정치권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짜 뉴스 퍼뜨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짜 뉴스는 그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자기네들이 많이 만들어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고 그런 힘을 업어서 이제 자기네들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군중 심리에 잘못 휩싸이면 정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부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선지자 내지는 막 그런 말도 좀 별로 듣고 싶진 않은데 어쨌건 그런 인물이나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요 이를테면 오해해서 그죠? 저 한편으로 밀어내버리는 이런 일들도 숱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 범죄 뉴스 같은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인 것처럼 일면 탑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포털 사이트 같은데 이런데 뭐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멍들게 한다. 이게 그래서 진짜 관심 가져야 될 정치, 경제 뉴스 같은 것들이 뒤로 묻혀버리고요. 그냥 싸잡아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 욕하고 그리고 경제 뉴스 같은 것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는 막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되게 위기인 것처럼 설레발을 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위기인데 아무 위기도 아닌 것처럼 덮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일부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이해하고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특별히 더 못돼 처먹고 나빠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세계사적 흐름의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본성이 그쪽 방에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해볼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진짜로 뭐 경제적인 것을 비판하는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몇 해 전에는 퍽 하면은 경제 위기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경제적 또 기득권을 둘러싼 이런 어떤 또 이해관계에 대립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거 좀 오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여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또 소양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또 자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현란한 말솜씨나 어떤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심리로 쓱 끌려가면 안 돼요. 그 군중심리의 최악은 히틀러 통치하에 독일 이 국민들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최악의 케이스죠. 인류 역사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독일 사람들이 되게 바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 같은 것들이 확 휩싸여 버리면 그러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오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크게 훼손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흉기 난동도 문제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거를 분석하는 그 관점도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이성을 되찾고 요것에 대해서 좀 통계 같은 거 과학적으로 요즘에 과학이라는 말 좋아들 하잖아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 미래를 향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전망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그거는 추세 정도를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과학자들은 보통 지나간 일을 경험적으로 통계 처리를 통해서 확인해 봄으로써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서로 전망하면서 자기네들이 더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우리 눈에 목격이 되거든요. 과학은 그게 아닙니다. 과학은 개념적 정의 자체가 실증적,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만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히는 통계는 과학이고요. 우리의 막연한 주관적인 공포심은 그것은 과학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주관적 공포심을 잘 또 도닥이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경찰은 지칭하고 있다고 하죠.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동기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범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때는 그거 갖고 언론이 그렇게까지 호들갑 안 떨었는데 저는 진짜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 저 목동 어디 근처에서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성이 어느 가정집에,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에요. 어느 가정집에요 침입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나는 불행한데 저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길래 가족들끼리 웃고 있길래 그게 증오가 돼서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잘 좀 챙겨봤더라면 지금의 어떤 범죄들이 다소는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이 물론 본인 스스로한테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유리되어서 불행하다라고 주관적으로 그것도 느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도 부잣집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맨날 웃고 지냈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그때 웃음소리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이걸 향후에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요 화가 나니까 저놈들 격리해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처단하자. 이것만으로는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을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상 동기잖아요. 이건 파악이 안 되는 동기예요. 그죠? 기존의 어떤 범죄 문법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에서 또 뚜렷하게 또 확인되기도 합니다. 도리마 범죄,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도 확산된 거죠. 자본주의 확산은 개인주의의 팽창을 가져오고요. 개인주의 팽창이 예전에 공동체적으로 얽매인 것보다 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소외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를 벌이는 경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역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는 도리마 범죄라고 부른다고 해요. 참고 삼아 보시고.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더 심각하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난사의 형태로 막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 주관적인 공포를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극복을 못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그 주관적인 공포심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총으로 무찌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무고했을 수 있잖아요.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침략을 해서 들어가서 남의 땅을 뺏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총으로 지켜내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치안으로 믿고 의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의 경찰은 굉장히 강경하게 범죄자를 취급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부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은요 모두가 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강경 대응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 경찰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살상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군대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자국 내 국민이기 때문에 자국 내 국민을 일단은 보호하고 봐야 돼요. 그게 범죄자인지 범죄자이든 아니든 혹은 범죄자로 의심스럽더라도 범죄를 제대로 저지른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한 조사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조건 총 쏴서 다 죽여버리면 장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막 이렇게 테이저건 같은 걸로 어떻게든 응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죠? 공포탄 같은 거 쏘고 그 다음에 잘 맞지도 않는 이상한 권총 옛날 막 수십 년도 더 된 것 같은 이런 권총으로 막 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쏠 때에도 몸통 맞추면 안 된다 그러고 다리 맞추라 그러고 막 사격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을 해요.
자국 내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어찌됐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요. 상대방이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경찰을 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찰도 무서우니까 먼저 총을 들어 쏴버려요. 이런 어떤 굉장한 공포 분위기가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는 것을 미국 사회가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죠. 그 주관적 공포를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총을 다 내려놓읍시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미국 사회가 부러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세계 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강력 범죄. 그 정도로 치안이 아주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소속 집단이나 배후 세력 없이 테러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외로운 늑대라고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동 사태를 두고요,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심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요즘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쥐어 패는 건 나쁜 일인데요. 그런데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무섭게 혼도 내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예전엔 있었는데 뭐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요. 지금은 뭐만 해도 조금만 언성을 높이면 정서적 학대다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인권을 막 강조해 놓다 보니까요. 수단이 없어요, 학교에서. 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애를 자를 수 없어서 강제 전학.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자를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애 잘라버려요. 그럼 얘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죠. 근데 얘는 아무도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전에 거리를 배회하다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아이를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전화 빌려줄게 해서 집으로 유인해서 그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토막을 내는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을 내보내버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부모들도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줘라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전학을 보내거나 잘라버리거나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을 국가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국가도 포기해버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외로운 늑대처럼 이렇게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여기서 사회를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분석을 제가 하면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예, 범죄 전문가, 유명한 여성 범죄 전문가 분 있잖아요. 범죄 심리학자. 맨날 TV에 나오시는 분.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맞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범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아이들을 내보내면 누가 책임지는 거지? 도대체? 그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무책임하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혹은 이 아이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반박하는 것이다. 사회를 향해서 다 역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역습을 한다고 표현하던데 실제로 지금 막 범죄 일으키는 상당수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을 거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어쨌건 이런 외로운 늑대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트리거가 하나가 작동을 탕 하니까 이게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트리거가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라 요게 이제 신림동에서 있었던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 건의 이제 묻지마 흉기 살해 선포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지 뭐 고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부분 또 막 장난전화 청소년들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연쇄적으로 비유사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유사하게는요 베르베르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베르테르 효과 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베르테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거기에서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자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촉발 계기, 트리거가 발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쫙 번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경찰청은요, 이제 특별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장갑차 10대를 주요 도심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주말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도 전술 장갑차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선고가 거의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여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신형을 신설해야 되겠다. 근데 종신형 중에서 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라고 하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골자가 됩니다. 현행법에서는요, 무기징역으로 수형하면 20년을 복역했을 때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과 지금 무기징역 사이에 무언가를 하나 더 신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가석방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형 선고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와 그다음에 무기징역의 중간쯤, 요런 것을 하나 신설하자라고 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되냐,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싸라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기도 하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제가 이것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눈에는 이에 는이 8조법 시대 때 그때 해결됐어야 돼요. 만약에 무섭게 해가지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면 그때 해결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수명이 길어졌는데 형량의 기준이 너무 좀 작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세게만 이거를 강화한다 그래서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붙는다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면밀한 분석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강화하면서도 다른 수단들도 같이 또 강구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제 커버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거리들을 던져드렸어요. 우리의 고민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면 형사정책적인 이 수단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까지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얘기로 시작해서 아우 짜증나네요. 다음 시간에는 안 우울할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